바른미래당 광주광역시당 주관 우체국 집행은 특례업종재해보고 및 근무환경 개선 담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강주 우체국장 황병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네, 유명하신 TV 방송에서나 뵐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 여기서 직접 제가 마이크를 잡은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 개최 순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바른미래당 의원님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 분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사진 촬영, 저희 우체국에 개국은 제가 한 6, 7년 됐는데 처음 제일 귀하시고 묵직한 손님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이 자리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궂은 날씨도 불구하고 우리 서강주 우체국을 찾아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참석자 한 분씩 소개를 받아 우리 직원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선 당 대표님이십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이십니다. 권은희 당주시당 위원장님, 김목자 강주시 의원님이십니다. 예, 이어서 저희 우체국 또는 우정청 관계자를 이쪽서부터 바로 순서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주 우체국 최애란 지원과장입니다. 서강주 우체국 박동원 우편물류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우체국 노동조합 위원장 김종홍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강주 우체국 한대섭 집배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 강산우체국 최상욱 집배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 강산우체국 강명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남지방 우정청 윤치성 우편물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우체국 서강주 우체국의 3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지부장님과 우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그러면은 우리 박주선 당 대표님부터 세 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당위원장만 인사하고 우리 끝날 때 마지막 인사로 예, 그러시면 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찾아뵌 거는 지난 2월 28일 날 국회에서 집배원의 특례업종 재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의결될 때 우리 서강주체국이 가장 먼저 생각났는데 고 이기련님의 과중한 억울한 순직 그 부분을 늘 가슴에 담고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길 바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이고 추가적인 근로환경 개선 부분들이 여전히 많은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말씀 많이 해주시면 특히 이제 그 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나 저희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가 당대표, 원내대표를 잡아왔습니다. 모셔왔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말씀 나누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자리에 좀 앉아서 이렇게 전국 우체국 노동조합 위원장님이 서강주 우체국에 계시네.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일부 오신 거예요? 저희
서울대 사무실이 있지만 저는 여기가 사실 아직도 우리가 소수다 보니까 제가 아니 그 서강도 쪽 소속 아니세요? 서관 쪽 소속이 그죠? 여기 포함해서 소속을 오늘 의원님 뭐 어떻게 할까요? 토론의 요 진행은 뭐 의원님이 해주시는 아니 것이죠. 이제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듣고 당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들이 뭐 해결할 일, 애로사항 또는 뭐 건의사항. 그러면 일단 저희 서강주 우체국 집에 오셨으니까 네.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도 뭐 여러 말씀을 아까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옆에서 들었거든요. 우선 우리 우정 종사원들의 그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법 개정을 이렇게 통과시키도록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우정사업본부나 전남지방우정청에서는 주 52시간 이 근로시간 준수할 수 있도록 이걸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광주 전남 지역 우체국에서는 집배원 1인당 평균 주 근무 시간이 49.1시간으로서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은데 일부 개인별로나 또는 일부 특정 주에 근로가 초과되는 초과 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은 설 명절, 추석 명절이랄지 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다량 우편물이 있을 경우 또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우정사업 본부장께서 작년에 취임해가지고 집배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집배원 모금성 제도를 위해서 10대 혁신 전략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력도 충원하고 또 집배원들이 배달뿐만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하는 배달 준비 작업 이런 공동 작업도 축소를 하고 또 우편 집중국의 구분 자동화 또는 안전사고 예방이 큰 문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전기 사륜 자동차 도입을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주 전남 지역 우체국의 집배원들의 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우리 전남 지역의 광주 집중국, 순천 집중국, 또 영암 3호 대불공단의 영암 집중국이 있습니다. 이 우편 집중국의 구분 기계를 활용해서 최대한 집배원들의 옥내 작업, 배달이 아닌 사전 준비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배원 팀별로 무슨 분류를 해서 보내준다든지 또는 그 집배원 코스별로 개인들이 해야 할 일을 우편 집중해서 최대한 자동화 구분기를 활용해서 해주는 그런 방식을 지금 시범 운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하면 약 각각 한 30분 정도 우선 단축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배달 작업도 최대한 그 사전 준비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배달 정보화를 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포, 집배, 코드 표기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배달 작업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우리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작년에 아마 우리 권은희 의원님 계실 때 저희 이병철 본부장님하고 강산 국장님에서 우정청 성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특히 이제 상임위에도 그쪽에 이렇게 속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것도 취급하고 중요합니다만 정말 절실한 것이 우정청 성격이 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편 분야가 지금 2011년부터 약 7년 동안 계속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런 보편적, 대국민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을 하고 또 현재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훨씬 확보된 책임 운영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정적 성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 분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어서 또 우리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우정 노동자 위원장 김종입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대표님 그렇다 의원님 만나뵈신 거 반갑습니다.
저도 국회에 가서 많은 정무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많으신 국회의원분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일단 크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적더라고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집배 분야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근로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작년만 해도 20명이 넘게 돌아가셨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직장에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결국은 집배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되려면 인력증원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인력증원이고요. 인력증원을 지금 약속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인력증원을 해주겠다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행이나 이런 방법들이 논의가 되지 않고 인력증원 안 되고 있고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업에서는. 현업에서 일하는 집배원들의 그 일상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많은 방송에도 언론도 저희들이 제보를 했고 많은 방송에도 집배원들의 삶에 질을 향상을 하자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갔던 걸로 알고 계시지만 정말 집배원들이 고독합니다. 묵묵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고 정말 착하고 집배원들한테 지금 집배원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직책이 집배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사회 돌보미, 노인 돌보미, 산불 예방 방지 돌보미 엄청나요. 그런 것들을 그 집배원들이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거 생길 때마다 집배원들한테만 그런 것들 화재 예방 이런 거 신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현업도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좀 보인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이 전기 자동차를 이야기하셔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전기 자동차 좋지만은 저는 이제 집배원들 입장에서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최초로 이야기해서 전기 자동차를 도입을 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일단 주는 것은 받아서 활용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 전기자동차가 못 들어가면 오토바이가 할 수 없이 가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다 전기자동차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되면 그때 갖다 개선하면 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좋은 안건을 줬을 때 그것을 먼저 실험적으로 해보고 나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몇 개국 선정해서 지금 시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안 합니다. 그걸 해봐야지만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래서 또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또 가셔도 어떤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집배원들의 개선, 환경 개선을 정말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현장에 있는 집배원들의 생각과 집배원들의 업무량, 집배원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들어봐주시고 또 그분들의 대변인이 꼭 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의 문제가 주 52시간이 되면 7월 1일자부터 주 52시간이 되면 여기 우리 청이나 본부에서 52시간 맞추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맞춰야 되겠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알지만 특력적이잖아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52시간이 좋지만 그 52시간이 초과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 충분한 시간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집배원들의 시간에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고발도 당하고 고소도 당하고 많이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부분은 자율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고맙고요. 또 집배원들의 업무량 경감을 위해서는 제일 절실한 게 인력증원입니다. 인력증원에 좀 힘을 실어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다들 묵성을 하실 것이죠. 예, 육성을 하십시오. 저는 이게 지금 서강주 우체국 집배 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한 18명 정도 되고요. 상시 집배는 1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부터 오후까지 업무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 한 8시 50분에서 한 7시경에 이렇게 출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이 많다 보면 뭐 20시에 퇴근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우편물이 많고 서류다 보면 첫째는 이제 안전사고인데 안전에 대해서 좀 심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늦게 하고 또 밤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륜차는 사륜차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야간이 상당히 또 위험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치마다 사용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건 정도 요번에 18년도에 만 2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그랬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아침. 근데 교육도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밖에 나가서 안전모 특별히 쓰고 특권 조율 같은 이런 것을 철저히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힘들 때는 사실상 그 명절입니다. 명절 기간이 보통 한 15일부터 한 20일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선거 이렇게 닥치고 그러면은 선거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일 이렇게 기간이 제일 어려운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상시 때는 저희들 연병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뭐 부모 상도 당하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일을 분명히 다른 분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다 모아놓고 편지라는 것은 우편이라는 것은 여기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을 동료들이 다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시간, 2시간을 더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평상시 18시까지 일하고 있는 그 부하량이 다시 한 동네에 10명이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놔두지 못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씩 겸비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첫째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 인력이 충원이 되고 이러다 보면 서로 다 일이 평준화가 되고 주 52시간도 지금 저희들 그 서강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간이 거의 52시간 가까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명절 기간에는 이제 52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도 충원이 되면 아마 경배 상황도 좀 나아지고 여러 상황이 좀 나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배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두 분께서 가장 공통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마 인력 충원 그 관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정청에 전남지방 우정청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마침 여기 오셔서 앞으로 인력 충원이나 공무원의 비공무원의 공무원화 계획 이런 것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49.1시간으로 52시간은 넘지는 않는데 특정 시기나 설 명절 또 선거권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하면 업무량이 좀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업무 평균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인력 충원은 지금 본부 계획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직종의 우선에서 집배 쪽이 결의가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범위 내에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인력이 이제 현재보다 많이 충원은 본부 계획하고 맞춰서 하는데 아마 지금 하반기쯤에는 본부장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충원이 이루어질 걸로 그 생각이 듭니다. 또 덧붙여서 이제 황백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집중국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동 작업 시간 축소를 해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저희 청이 지금 제일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한 사례도 있고 해서 1시간 정도 개인당 줄어질 걸로 생각하고 4월 중에는 전 간섭까지 확대해서 공동 작업 시간 줄여주고 부하량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근로기준법 51조에 보면 탄력 근로제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지금
적용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의원님들께서 한 6개월로 그 적용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해 주셨으면 현업에서 인력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상입니다. 지금 입법 지원사항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거죠. 지금 탄력 근로제가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 설이나 추석 이렇게 명절 때는 이것이 장기간 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6개월로 이렇게 연장해 주면은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기가 좋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혹시 우리 광산 체육장님, 광산 대표로 오셨습니까? 저는 앞에서 우리 입자인들하고 청해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을 큰 사항으로 중복이 되는데 그 의원님들이 우리 국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듯이 저도 이제 그 광산 우체국에 좀 어떤 책임자 또 간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회 인력도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또 특히 이제 광산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강주로 개발한 개발되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어떤 그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들이 그동안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 이제 인력들은 대기가 되는데 각 지역마다 이제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별도로 이제 인력을 지원을 다르다가 해야 되는데 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하면 이제 그 어떤 배달 물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또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주 52시간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부담을 안고 있는 국 중에 하나도 지금 광산 우체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집배원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에서 그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떤 그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제 그 분배를 잘 해줘가지고 안전사고도 좀 예방을 하고 또 이제 물량도 고루 늘 배달해가지고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또 혹시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나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산 집배실장님, 최상욱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서영구 집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도 같은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생활 우리 그 직원들께서 생활의 우편물을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꼭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가능하려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이륜차를 타고 운행을 하면서요. 지금 보도구로 그러니까 인도라고 해서 보도구 위에 이렇게 집 바로 가까이 운행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이게 딱지라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끊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보도상에다 도로에다 놓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운행 이렇게 우편물을 꽂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 도로 보도 쪽에. 그리고 이륜차가 운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배달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신랑이 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찾아서 소소한 데서 정말로 이렇게 도로에다 이륜차를 받치고 그 위험하지만 이륜차를 받치고 다시 보도로 나와서 다시 이렇게 주택 집에다가 이렇게 수치하게 꽂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현실성 있게 이륜차가 봐도 보도 우리 특수한 업무 상황이라도 이렇게 좀 보도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특례법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배용 이륜차를 보도블록에는 세워주고 있어요. 거기가 줄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인도에 이게 끌고는 다닐 수는 있는데 타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칙금이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실례로 제가 노동력에 잠깐 전부 가지고 집배원들이 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그 교통사고를 적용을 받습니다. 항목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징계 대상이 됩니다. 다음날 민사사고를 냈을 경우 그래서 그런 징계 대상 된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많은 짐을 배달하고 그러려면은 곤란한 근데 이 교통법상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도 상황은 운행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도로로 막 차가 생생하게 도로에다가 쳤고 내려서 우편을 일일이 그 가구의 호수에 넣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더디고 시간이 낭비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도에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됩니다. 보도에서 다니는 곳이 안 되는 거죠. 주차도 안 됩니다. 주차도 안 주차도 돼요. 안 주차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 어느 이제 저 아파트 그 자치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우체국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회하신 분이 이제 배달하기 위해서 거기 인도에다가 이제 이륜차를 주차해놓고 이제 헤드가 나요. 이게 불법인데 이게 이 집회원들이 수많은 많은 사람이 이렇다. 옆에 눈으로 봐도 그러면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 입구 같은 데는 좁고 거기 뭐 차도 있고 또 거기다 놔두면은 잠깐 배달로 가는 게 보면 위험성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조금 그 편한 거야 인도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정차해놓고 가서 배달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주민들 어떤 분 까다로운 분들도 제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무 환경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은 하나 조금 잠깐만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권은희 의원님 그 우정청 성격에 관해서 여기서는 가장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좀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지금 어떻게 우리 국회에서 노력을 하시고 그런 것을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우정사업본부가 업무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직원들 수가 많기 때문에 1급인 본부장이 이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조직 운영상 또 업무의 독립성상 좀 맞지 않다. 독립을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국회 내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지난 정부조직법 그 논의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넣어서 저희들이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법안 자체는 그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일부 당의 반대와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당시에 논의가 안 됐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계속 논의 사항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지금 법안 심사 소위를 개최를 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를 하면서 입장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법안 심사 소위에서는 짧게나마 오셔가지고 본부장님이 사실 그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우리 필요하다, 이 부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뵀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또 우리 이제 본부장이나 이렇게 만나뵌 분들은 이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지금 현재 조직의 규모상 이 부분을 우정총으로 독립시키고 승격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법안심사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이제 전체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은 노동조합 쪽 의견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가지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 에 대한 요구들을 몇 가지 그동안 보기는 했었는데 이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입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온 김에 노동조합은 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근로조건이라는 게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조직이 독립해서 운영된다라는 것은 사실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 사항하고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노동조합들의 의견, 이 부분도 저는 이제 향후 법안심사 소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온 김에 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선 여기 뒤에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노동조합 입장에서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게 해서 대표로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장님 마침 오셨어요.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노조 서강주 지부 지부장 김일부입니다.
저희 현재 그 서강주 지구뿐 아니라 전체적인 그 의견은 무정청 습격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혜택들이 있을 수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독립된 체제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 무정 조직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통할 수 있는 루트는 통해가지고 계속 승격을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권은희 의원님께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더 추가적으로 듣게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 가지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승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 특례업종 제외하고 다른 좀그 의견을 해가지고 저희 승진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직 그 행정직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적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갖다 지금 11년이 7급으로 승진한 11년이 돼야지만 근속 승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원에 있어서 30분 내에서 갖다 되고 있었는데 좀 11년이 되면은 근속 승진 기간이 소요가 되면은 바로 승진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거기 너무 승진 인원이 적고 기한이 적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항상 그 소원이 무정청 승격 그리고 왔다 근속 승진 연수가 되면은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게끔 해준을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감정노동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전신 시간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인력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들이 근무하는 직원이 적다 보니까는 점심 시간에 12시부터 1시가 근무 시간이 점심 시간이지만 저희들은 30분 동안만 밥을 그 근무 시간을 가지고 점심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갖다 저희가 점심을 먹는 것이 아니고 30분 동안 교대로 돌아가면서 먹는데 한 10분 동안 밥을 먹고 나서 20분 그 좀 쉬었다가 다시 갔다 근무하러 행방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법적으로나 그런 좀 보장이 됐으면은 좋겠어. 결국 그것도 근로 그 인원 환경하고 인력하고 좀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이렇게 너무나 경청을 잘 해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다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니까 범위가 엄청 넓게 인사, 승진 문제, 조직 문제 너무 좀 오늘 간단하게 벗어나가지고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고요. 오늘 특례업종 제보고 또 근무환경 개선 간담회가 사실상 주어진 시간이 지금 현재 7분 정도 또 다음 일정이 의원님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나머지 또 소으로 말씀드린 우리 바른미래당 홈페이지나 의견 개진하는 그런 데가 다 붙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 대표님하고 원내 대표님하고 인사 말씀을 모두 안 하시는 것 지금 마무리 말씀까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죄송합니다. 추가로 끝나시죠. 무정청 승격이 관심을 가지셨다네요.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공노조가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은 공노조하고 별개 노조입니다. 우리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종 개편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계급이 두 개로 나눠져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노조 측에서 우정청 습격을 찬성하는 건 아시겠지만 또 우정직에서는 또 우정청을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이 또 대두되고 있어요. 왜 봉사하러 가는 지름길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도 또한 우정청으로 가는 거 좋아합니다. 독립부서로 가는 게. 그리고 저희들은 차라리 우정사업본부장은 2년 임기제가 아닌 차라리 그 차관급 정도로 해서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2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 할 수 없잖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시지만 4년 가지고 목표 채울 수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근데 2년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차관급 정도 해서 한 4년 정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우정청 출격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이게 제가 국장님실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냈던 신윤식 차관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정청을 반드시 독립 기관화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차관이 2사람이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정청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을 복지와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되고 독립부서가 돼야 예산이나 인력 충원 같은 것도 계획화가 돼가지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꼭 좀 해주라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본인이 시당위원장이 있으니까 상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력이 물론 이제 노동의 질에 따라서 이제 다른 점이긴 한데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까? 매년 우정사업본부 산하에 몇 명씩이나 증원을 합니까? 자연감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편집자 자연감소. 거기 그 인원 보충한 거 외에 추가 인력 증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주제 아니에요? 거의 없다고. 지금 인력은요, 지금 현재 BH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집배원 노동 조건 근로 개선 기획단이 꾸려져 가지고 6월 말까지 현장 실태조사와 또 집배원의 부하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좀 수도권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이렇게 생기는 데는 집배원이 부족하고요. 또 농어촌이나 이런 시골은 또 인구가 계속해서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역 간 이렇게 좀 불균형되는 그런 면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어서 단계적으로 아까 개선기획단에서 결과가 나오면 단계적으로 비공무원들을 공무원화 시키고 또 증원도 이렇게 충원도 하는 것으로 그때 나오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배원들의 이륜 자동차 보도에 운행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좀 문제겠네요. 들어보니까 전국 현상. 지금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인도에 차도 구별이 없이 같이 다닌 것이 어찌 되는 건지 좀 다른 예외가 있는 것인지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 의무를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왜냐하면 또 인도를 다니는 일반 국민들, 주민들 신체 안전에 관련된 문제, 생명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가지고 저희 해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하시는데 탄력 근로제 아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집배 수량이 물량이 아주 급증한 그런 계절의 경우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법 개정상으로 다른 분야의 업종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예, 해당됩니다. 그것은 저희 당이 한번 앞장서 노력하도록 할게요.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 우정에 종사하신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우정청장께서 오시면 말씀을 제대로 못할지 모른다고 자리를 비켜주던데 별로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보니까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선 당 대표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 우리 박 대표님께서 뭐 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로 같아서 뭐 제가 특별히 입장을 대해서 넘긴 것 같습니다. 인력 추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작년에 국년도 예산 늘릴 때 집배원도 들어가 있었어요. 인력 추구 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가 이제 통으로 인력을 늘려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전 부처에다가 이게 나누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지금 3월 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집배원도
꼭뭐 필요한 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력근로제는 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회사 측에서는 바라는 거지만 노조 측에서는 이제 또 시기별로 업무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바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저 김종우 위원장님은 여기 찬성하십니까? 이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 전에 모든 이제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설문지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안 방법이나 그 자기 자신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개진해서 한 번 정도 통합을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무조건 일방적인 통로로 가는 것보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탄력 근로제도 운영하는 것이 나온 방법인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나 좋은 점을 합산해서 만들어내는데 삶 가치에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금년 7월부터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는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도 노동사정도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에서 이걸 이제 노조의 의견을 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이건 국가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또 우리 김종우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너무 이 노동 강도가 세져서 또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정청 성격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반대하죠. 네.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한번 해봤더니 민주당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하신 대로 이게 이제 우정 분야는 어떻게 보면 민간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물류, 유통 쪽이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뭔가 좀 더 연구가 돼가지고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우정청 성격은 논의하기는 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저 권은희 우리 시당위원장이 아주 정말 관심을 갖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여야가 협상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계신 김동철 원내대표님께 박수가 필요합니다. 혹시 강주광역시의원 총대표로 오늘 오신 김옥장 의원님 무슨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명절 때가 되면 그 만나는 친구가 오정에 근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항상 어저께까지 죽는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죽는 줄 아냐고. 우리 아들까지 같이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이제 명절 때 힘들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저희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지난번 추석 때도 같이 집배원들이랑 같이 실질적으로 배달을 한번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에는 특히 이렇게 물건을 오락내락 할 때 특히 이제 주인이 있으면 다행인데 또 이제 뭐지 없을 때는 그 무거운 쌀을 메고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그 계단을. 그러면서 너무 힘들겠구나. 그리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구나 이런 걸 느꼈었는데 오늘 또 여기서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당 대표님도 오셨고 원내대표님도 오셨고 그러니까 직접 들어주셨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또 개정을 많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시당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제한된 일정이 있어서 오늘 우체국 집배원 특례협정 재보고 및 근무항전 것을 감사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우정청과 우체국 직원 여러분, 세 분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운행 하나